안녕하세요. 스피어의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스피어 잘 올라와 주다가 바닥에서부터 잘 올라와 주다가 지금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춤하실 거예요. 도대체 왜 안 올라가는 것일까? 분명히 지난주 금요일날 실적 발표했죠. 오대리가 오늘 짚어드릴 거지만 잘 나왔습니다. 진짜 엄청 잘 나왔습니다. 근데도 주가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망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불안해지시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이고, 어제 시장이 오후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살벌했죠. 그러면서 확 밀려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건데, 그런데도 뭔가 미묘한 움직임 자체는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버텨야 될지 안 버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 지금 스피어는 못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피어는 상승을 안 하는 거고 못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기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폭발을 해서 저 이전 자리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자. 자, 그러면 스피어 언제쯤 폭발할 수 있는지, 도대체 지금은 왜 이러는 건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실적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 스피어의 예상 실적이 얼마였었냐? 오대리가 벌써 딱 이렇게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제 이것도 지울 것인데, 일단은 오대리가 계속해서 강조드렸었던 스피어 실적 잘 나온다,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2분기 예상 실적이 일단 수주잔고만 파악을 했을 때는 577억 원이 예상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다? 1분기 때도 수주잔고에 비해서 실적이 더 잘 나왔어요. 근데 2분기도 마찬가지로 더 잘 나와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771억, 무려 200억 가까이 더 나와줬습니다. 엄청 잘하고 있어요. 진짜 엄청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다행스럽게도 지난 분기에 비해서도 올려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쉬운 거는 순이익. 순이익이 너무 많이 꺼여다 도대체 돈을 어디다 이렇게 많이 썼어? 라고 하실 수가 있지만, 공시 자주 올라왔었죠. 지금 4회사,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4회사 있죠. 니켈 코발트 회사. 그 회사에 계속해서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금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팅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투자금이 많이 나갔고요. 이번 분기만 해도, 그러니까 2분기 때만 해도 3번 했습니다. 무려 투자를 위해서 유상증자, 그러니까 자회사 유상증자를 3번 단행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투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순이익이 까였고요. 여기 한 가지 더 있죠. 인도네시아의 니켈 재련소도 인수를 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금이 투입이 되면서, 투자가 들어가면서, 자본이 들어가면서 순이익이 많이 깎였다. 하지만 결국은 뭐랄까요, 나 이거 새로 시작할래라고 하면서 쓸데없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지금 결국은 잘하고 있는 거 어떻게든 뒷받침을 해보려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스피어도 이제 이 수직 계열화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지금 투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분기 때 시운전을 해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는 안 되고 4분기부터는 좀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을 할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되는 상황. 4분기가 되면은 이제부터 200억을 더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400억씩 더 늘릴 수도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건 이제 내일부터 지울게요. 앞에 있는 거 예상은 이제 끝났으니까. 그죠? 그리고 3분기는 여전히 908억, 4분기 1378억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들도 막 수주를 계산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닐 텐데 오대리처럼 막 자세히 보진 않나 봐요. 그래서 약간 까여 있기는 한데, 일단은 이 정도가 예상이 돼요. 물론 스페이스X가 그 자금 지급이나 납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일정 변경을 자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밀릴 수는 있어요. 특히 4분기 실적은 내년 1분기로 2월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옮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벌써 2분기만으로 작년 매출액을 넘었습니다. 지금 넘었어요. 넘었고 이제부터는 그냥 플러스 알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약간 그런 거죠. 회사의 양적 성장, 외적 성장을 얼마만큼 계속 해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 주주들한테 알려주기에는 우리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주면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를 주려고 하면은 매출을 좀 어차피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은 일부분은 따로 떼서 일부러 2월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까일 수도 있지만, 4분기 때는 조금 깎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차피 뭐, 네,
작년보다 굉장히 잘 나올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스피어 실적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역대급 잘 나와줬는데도 못 올라갔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 지금은 어차피 못 올라갑니다. 오데리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터져도 천작 때문에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냥 당장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를 잠깐 버려두시고, 그리고 그 기간을 어디까지 보셔야 되느냐? 이번 주에는 하여튼 못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은 왜 갑자기 이렇게 눌리고 있냐? 그것도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이유, 전쟁이 이제 약간 개판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제. 그죠? 미국하고 이란. 이 둘 다 개판이에요. 오데리가 봤을 땐 둘 다 개판입니다. 이란은 이제 미국이 종전협상한 거, 뭐 그런 의도 진짜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종전협상하면서 60일 동안 휴전하자고 했던 거 총탄 챙기려고 미사일포 채워 넣으려고 그러려고 종전협상 했었던 거다.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미국의 새로운 주로 편입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신박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주말에 조금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전쟁이 일단 개판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도 시장이 밀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밀린 것 치고는 우리 스피어 소 큐트합니다. 진짜 귀여운 정도 밀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복합적으로 일부는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제는 3월만큼 크진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미국 시장이 엄청 흔들렸대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갑자기 급등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일단 주식에서 채권으로 돈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돈이 나가니까 주식이 밀릴 수밖에 없죠.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흔들린 것이고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주가 또 이제 이거를 밀렸다라고 해서 AI 거품론이 나올 법하지만 사실 실적 발표했는데 이제 슬슬 고점 찍고 한번 수익 챙기신 다음에 조정 들어가야겠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흔들림의 흐름입니다. 흔들릴 시기에 흔들린 건데 이 두 가지 때문이라도 일단 오늘 시장은 하락세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스피어를 보셨을 것인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눌긴 눌렸는데 굉장히 미묘하죠. 더 눌릴 것 같았는데 눌리는 것 같지도 않고 일단은 마이너스긴 한데 굉장히 막 살벌하진 않아. 그래서 더 고민이 되실 텐데 이게 오늘 시장 많은 종목이 눌리고 있습니다. 지금 양봉도 많이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애들은 어제 많이 밀렸던 종목들 조금 회복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떤 선을 다들 잘 지키고 있는 건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이게 경제신문에는 나오지 않는 제3의 이유 같은 겁니다. 시장의 흐름을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의미에서 할 수가 있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지금 시장에 산정되어 있는 정말 많은 종목들이 저점이 비슷합니다. 저점을 만들고 있는 그 구간이 굉장히 비슷해요. 조금 빨리 만든 종목들은 7월 21일에서 22일경에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많은 종목들이 그 다음 주 7월 마지막 주가 최악이었었죠. 29일 하이닉스 실적 발표부터 시작을 해서 30일까지 양일간의 바닥을 만든 종목이 진짜 많아요. 우리 스피어도 30일 날 실제로 바닥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뒤로 31일부터 급격하게 시장이 회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스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벌써 이 저점 기준으로 해서 2배 가까이 올라와 있는 자리예요. 2배 이상 올라와 있는 자리죠. 아니, 완전 바닥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 네,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2배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찍혀 눌려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다? 지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시장 흐름 따서 너무 빨리 회복을 하다 보니까 투자 경고 관련해서 감시를 받고 있는 종목이 한두 종목이 아닙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바닥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분위기 좋아서 올라갔다고 한들 일단은 T-15일이 비슷할 때 도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장이 사라지는 시기가 비슷한 시기에 도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장을 사라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그들이 늘 그래왔듯이 주가 급등시키기 전에 마지막으로 찍어 누르면서 바닥을 콕 찍어 만드는 그 즈음이 다들 비슷하게 겹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오늘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 눌리다 보니까 세력이 이제 틈을 잡는 거죠. 눌리고 있다. 공매도 좀 해봐? 라고 하니까 실제로 어떻게 해요? 하락하고 있을 때 공매도는 틈을 늦추지 않습니다. 공매도 조금 더 수량을 늘리면서 공매도를 했죠. 그래서 더 하락세를 일단은 만들어놔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매도 잔고를 남겨두는 거죠. 이렇게 구간에 남겨두고 오늘도 공매도 많이 했을 수 있습니다. 많이 하면서 애당초 못 올라가게 막아둘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오데리가 이 자리는 지난주 여기 올라오기 시작한 지점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죠. 결국은 이번 주 금요일 21일 벗어나기 전에 그때에는 25,900원 아래로는 눌러둔다. 실제로 그렇게 눌러두고 있죠. 그래서 오데리가 이전에 업로드했었던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 벌써 9일 전이에요. 진짜로 이 구간 올라오기 직전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 드렸습니다.
연두색선 그어놨죠. 이때부터도 벌써 5대1은 T-15일 따지고 5일 따져가면서 얘기 드렸습니다. 투자 경고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25,900원 이날 기준으로 거기까지는 누른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구간 벗어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해주셔라. 눌린다라고 하면 매수해주셔라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피어는 지금 어찌 보면 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눌러보려고 하는 구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일 추가로 또 눌릴 수도 있어요. 가능성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눌린 다음에는 갑자기 훅 하고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 우리가 언제 눌렀다고 그래? 그런 식으로 약간 갑자기 훅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어떻게 얘기 드릴까요? 나는 매일같이 관심 가지면서 대응할 거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매도해보셔도 됩니다. 그때는 괜찮아요. 일단 훅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차익이긴 하니까 그죠? 그래도 28,200원까지는 올라가 볼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매도해보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 오늘 잡으신 분들, 어제 저점 잡으신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그때 노려보셔도 되지만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왜냐면은 결국은 이날 지났죠. 한 번 더 눌립니다. 그때 매수하셔야 돼요. 매수 잡으셔야 됩니다. 이때는 진짜 망설이지 마시고 좀 잡으세요. 왜냐면은 이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죠. 이렇게 갑자기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윗구간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치고 올라갈 경우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느냐. 이 저점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2배 이상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2배 고점, 2배 이상 고점을 만들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대한강통신도 4,000원대를 바닥으로 만들었습니다. 3,000원대 후반을 바닥으로 만들었어요. 그것부터 상승을 해서 8,9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2배 이상 올라갔죠. 그죠? 이렇게 2배 이상 상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눌리는 지점 추가로 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점 무서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매수하시죠. 스피어 실적 잘 나왔어요. 그 실적세를 빌미로 삼아서 주가 급등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이 구간에 오래 머무르다가 한번 이렇게 양봉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개미들은 그렇죠. 거래를 짧게 가져가기 때문에 한 번 양봉 나왔을 때 막 매도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러지 마셔라. 이거는 명백하게 의도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 경고 의도하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고점에 끌려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타이밍 놓치지 않고 매도하실 수 있도록 오대리가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오대리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대리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354번 이 연락처로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고점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매도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오래 버티셨죠. 진짜 오래 버티셨습니다. 정말 오래 버티셨고 잘 버텨주셨기 때문에 애매한 자리에 끊어가지 마시고 최대한 고점에 매도를 하시자. 최대한 고점에 매도하셔가지고 후회가 남지 않도록 그죠? 내가 혼자 타이밍을 잡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오대리의 도움을 받아보시면서 좀 매도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단 치고 올라가는데 성공한다. 한 3일 새에 급등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매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일단은 잠깐 끊어 가셔야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오늘 장중 실시간 차트의 흐름과 단기 대응 가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서 우리가 혼란스러우시기도 하고 도대체 내 종목은 언제 터지는 것이냐 이렇게 답답한 마음도 분명히 드실 것 같아요. 딱 1분간만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냉정하게 팩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던 내려가던 행보를 하던 여러분이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거대 자금을 굴리는 세력의 의도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델이가 그동안 어떤 변동성 장세에서도 고점이나 저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뉴스, 시장 분위기,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세력이 어느 정도 조작도 가능하고 개미가 이것을 믿도록 호재가 터지면은 그것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개미의 관심을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개미의 돈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오데리는 최대한 차트 이면에 숨겨진 이 세력의 거대한 돈의 흔적,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돈의 흔적과 거래량, 그리고 그들의 의도,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 지점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내기 때문에 세력의 목표가와 평단가를 체크를 해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력들은 개미들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판을 짜고 있습니다. 주가를 누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공매도 폭탄 터트리면서 계속해서 누릅니다. 그런데 또 고점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 종목 이제 잘 나간다. 괜찮다. 호재 터진다. 그러면서 불장이다 하면서 안 사면 바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개미들 돈은 이곳에 묶어두는 거예요. 고점에 묶어놔가지고 또 그들은 그 고점 갔을 때 매도해가지고 수익 챙기고 개미는 여기에 물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경고도 마찬가지고 시장 과열하는 제도, 이런 제도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마저도 그 제도 안에서 교묘하게 이용을 하면서 종목의 차트, 심지어 주가, 시장 분위기, 종목 분위기 자체를 전부 다 흔들고 있는 게 세력의 본질입니다. 사방을 공포와 환희로 이 번갈아 물들이면서 전형적으로 연출을 하고 그들은 그 사이에서 수익을 챙겨 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잘 상승하다가도 갑자기 눌리는 구간, 물론 단기 고점 찍고 개미들 모두 생각하기에 이제 조정 들어가겠구나. 그런 구간이죠. 그렇게 조정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가만히 있느냐. 그냥 들어갈 조정보다 더 강하게 찍어 누릅니다. 뭐로? 공매도로. 공매도로 찍어 누르면서 못 올라가게 막아요. 그러면서 거래량까지 죽이면서 이 종목은 끝이다. 라는 뉘앙스를 굉장히 강하게 주죠. 하지만 결국 여러분 세력이 공매도로 에너지를 쌓는다라는 것은 이 구간에 돈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못 올라가게 막고 있다가 결국은 그들 생각에 드라이브 걸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위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시키면서 끌어올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은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또 투자 경고로 지정당하죠. 이런 속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투자 경고 당하면은 주가가 밀린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개미들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투자 경고마저도 앞에서 얘기 드렸던 대로 세력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보시면은 개미 털기를 한 번도 아니고 세 구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합니다. 이렇게 개미를 털어내면서 이 윗구간에서도 다시 매수를 하면서 그들은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났구나. 또 급락을 하는구나. 이제 끝인가 보다. 이런 뉘앙스를 줘놓고 결국은 빨리 회복시키고 갭상승 시켜서 또 찍어 누르고 이게 이 투자 경고 당하게 되면은 주가 당장 눌리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점이다라고 인식한 개미를 털어버리고 있는 세력의 의도에 휘둘려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또 이 윗구간에서 공매도로 여기에 또 개미를 묶어둡니다. 더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심어주면서 개미를 묶어놔요. 그리고 고점에서 털어버린다. 그리고 그 털기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다음 구간으로 또 치고 올라가고 또 치고 올라가고 이 과정을 반복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저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3,900원, 4,000원 안 되는 가격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구간에서 다 털리세요. 물량 전부 다 뺏기십니다. 그래가지고 수익은 챙기시죠. 그런데 고점 찍어봤자 10,000원. 분명히 크게 수익은 챙기시지만 10,000원의 끝을 내십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은 30,000원까지 갈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쳐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력의 의도를 잘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세력이 진짜로 드라이브를 걸 만한 종목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종목 판단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이게 복잡합니다. 기저에 깔려있는 거래량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것만큼 중요한 공매도 잔고 어느 정도 쌓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게 실제로 수급이 빠지고 있는지 아닌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이 세력이 쥐고 흔들고 있는 이 변동성이 커져 있는 구간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구간들에서 최대한 물량을 뺏기지 않으려면 세력이 지금 구간에서 만들고 있는 평단가 구간 그리고 찍어 누르는 그 구간까지 알아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혼자 이런 것을 여러 종목들 전부 다 챙기면서 알아보시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빈번히 우리는 이 정신없는 호가창이 번쩍이는 이 정신없는 장중에서 결국은 여기는 고점 같다 라고 하시면서 애매한 지점에 매도를 하시고 여기가 저점 같다 라고 하시면서 애매한 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력의 의도에 당하시지 않도록 오데리가 계속 영상을 통해서도 지점을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그들의 의도를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모든 종목 전부 다 빠르게 전달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위해서 오데리가 이 리포트를 정리를 해서 이미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오데리의 리포트 안에는 장중에 주가가 어느 지점에 가 있을 때 세력의 의도가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그 지점, 목표가, 대응 전략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 지점에 있어. 에너지 정리하고 있어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게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강력한 호재로 급등을 하든지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숨고르기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우리 기술도 이후에는 숨고르기를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는 이미 이 숨고르기를 마치고 저 바닥에서 다시 급등을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빠르게 출발을 할 만한 종목들 3개까지 리포트에 같이 정리를 해서 묶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시장 방향성 못 잡고 헤맬 때 우리는 이 후속주들, 지금 준비 끝마치고 있는 종목들을 먼저 선점을 하셔서 저점에서 선점을 하셔가지고 순환매 수익을 확실하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고 이 판을 깨부수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이 종목의 최종 목표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중장기 시나리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단기 대응은 앞에서 다 얘기를 드렸고 이제 세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의 내용 잠깐 정리 드리고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피어 실적 잘 나왔다. 실적 오케이, 실적 아주 오케이. 아주 오케이. 걱정 역시 안 해도 됐다. 그죠? 자, 두 번째. 지금 그런데도 왜 못 올라가느냐? 투자 경고를 신경 쓰고 있기 때문이다. 모델이가 상승하면서도 얘기 드렸는데 스피어만큼 굉장히 이렇게 세심하게 올리고 있는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스피어는 심지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 투자 경고 관련된 공시 자체가 안 올라왔어요. 지정 예고 공시가 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회를 한 번 더 벌어 나가는 거기도 해요. 그런 상태고 투자 경고를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천장이 만들어진 상태라서 못 올라가는 것이다. 세 번째, 하지만 결국은 이 빨간색, 핑크색 선을 넘어서는 다음 주가 되면은 상황이 급변할 수가 있다. 갑자기 투자 경고를 신경을 쓰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시자. 그래서 눌릴 때는 한번 잡아가시고 애매한 구간에 매도하지 마시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일단 투자 경고, 방금 전에 하려고 했었던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게 세력이 투자 경고라는 것을 만들 때 실제로 만들게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그 시나리오가 이미 있습니다. 짜진 시나리오가 있는데 일단은 지정 예고 공시부터 시작을 시켜요. 이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스피어는 지정 예고 공시마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아직 시작을 안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급등의 기회를 한 번은 더 잡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살아있다. 붙어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투자 경고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투자 경고를 향해 급등을 시키고 이 구간에 진짜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극단적으로 아니에요. 이 구간까지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긴 한데 그래도 100%까지는 노려보실 수가 있다. 60% 이상은 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도 놓쳐가시면 아쉽고 그리고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한데 여기가 약간 클라이막스입니다.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면은 재지정 구간에 도착을 해요. 투자 경고를 얘 아직 뭔가 불길한데 라고 하면서 거래소에서 감시 기간을 조금 더 둡니다. 10일을 더 두는데 그때가 재지정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폭주하는 것은 재지정 구간입니다. 여기서는 진짜 대폭주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 투자 경고 해제된 다음에 거래량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전제는 언제나 거래량입니다. 개미들의 투심을 관리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거래량이 살아있다, 붙어온다라고 하면은 재지정 구간에서 완전 대폭주하면서 그래도 마지노선 한 200%까지는 안 가고요. 한 2배 이상까지는 가는데 진짜 대폭주하면서 올라가 버리면은 3배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랬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쟁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투자 경고를 당해요. 재지정 구간에 급등하면서 또 투자 경고를 당한 다음에 그것마저 또 해제가 되면은 또 거래량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면 또다시 재지정 구간에 도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급등을 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의 대전제는 모두 똑같습니다, 여러분. 거래량. 진짜 중요해요.
즉 무엇이다? 스피어 세력이 이렇게 굉장히 세밀하게 개미의 투심 이 엇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이유가 뭐다? 다 개미의 투심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개미의 투심. 개미가 떠나가 버리면은 그 종목 올리기 힘들어요. 언제나 강조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뭐라고 하죠? 마켓이라고 하죠. 시장입니다. 시장. 시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구조가 뭐죠?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물건을 팔 수가 있고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어야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입장이 그 만나는 지점에서 거래가 체결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주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력이 아무리 주가를 투자 경고 만들면서 끌려 올라가게 만들려고 해도 개미들이 관심이 따라주지 않는다, 막 뜨뜻미지근하다라고 하면은 오데리가 이 범위를 좀 크게 얘기 드려요. 그죠? 600에서 엄청 치고 올라가는 애는 3배까지도 간다, 막 그렇게 얘기 드는데 그 60%에서 3배 사이의 그 간극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이 개미들의 투심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개미들이 어떻게 따라붙느냐, 얼마나 흥분을 해 있느냐, 흥분을 해서 따라붙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고점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섣부른 판단은 조금 넣어두셔야 돼요. 지금 자리부터 진짜 투자 경고 한 번만 지정당하기만 해도 정고점까지는 갑니다. 전에 있어야만 했었던 그 42,000원 그리고 49,000원 그 구간까지는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구간에 안착을 하는데 성공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막 스피어를 막 그렇게 막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설사 투자 경고 급등을 가지 않는다라고 해도 스피어 세력은 지금 굉장히 기묘하게 스피어의 공매도 잔고를 쌓아놨습니다. 이전에 2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20만 주, 막 12만 주 그 정도밖에 안 됐었던 공매도 잔고를 지금 굉장히 이상한 숫자를 맞추면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죠? 공매도 잔고를 이렇게 끝자리수 맞추면서 유지를 해둔다? 몇 주, 보시면은 7,000주 줄었다가 3,000주 늘었다가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해둔다? 이거 명백하게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묘하게 공매도 잔고를 좀 조정을 하면서 가지고 가고 있다. 결국은 30만 주 가까이는 이 구간에 결국 공매도 잔고가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구간에 쌓여 있고 그거 한 방이라도 터지면 오늘 거래량이 여러분 42만 주예요. 지금 42만 주입니다. 2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30만 주 한 방에 공매도 잔고 없애버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냥 매수가 엄청나게 강하게 붙겠죠. 그거 때문에라도 갭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구간 갭하락하면서 내려왔던 구간이고 보시면은 위로 올라가는 데에 윗구간 갈 때 상승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락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돈의 흔적이 제일 비어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쉽게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진짜 못해도 35,000원은 갈 수 있고요. 투자 경고 가면은 진짜 전자리, 이전 자리였었던 42,000원도 회복을 할 수가 있는 상태니까 지금 구간에서 우리 겨우 한 구간 회복했는데 이거 회복했다라고 매도해야 되나 왜 안 가나라고 초재하시지 마시죠.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은 스피어 실적 잘 나오는 거 확인하셨죠? 다른 모습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스피어에 대해서 조금만 기대를 하시면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구간에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스피어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데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아래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마음에 들었다, 저는 앞으로 급등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기셨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급등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데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데리였습니다.